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제로 드린 것 중에서 아마도 그 원의 방정식 수능 기출 문제가 조금 어려웠지? 주하나 맞아? 거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 뒤에 또 그 명제는 또 할만하죠. 명제랑 집합 쪽은 뭐 사실 수능 문제도 저도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고 또 거기는 좀 이 말 공감해? 유나요? 거기는 좀 어려워봤자 좀 어려워지는 게 좀 뻔해요. 그러니까 뭔가 집합이라던가 그런 걸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석을 하게끔 그 정도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은 그런 방정식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그 문제 풀어오신 것 중에 중단원, 대단원, 수능 기출 드렸는데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좀 질문 받고 저번부터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질문이 없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동안 배운 교재 있잖아. 저번에 유나도 막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멀리 가면 저희 방학 교재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풀었던 그 두 권의 교재랑 이제 여기도 뭐 교과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틀린 걸 꼭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이제는 딱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자, 일단 그러면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질문 받겠습니다. 자, 몇 번? 대단한 네. 24. 그럼 대단원부터 갈까요? 대단원 문제 24번이요. 이 문제 맞을까요?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제가 두 번째 수업이라고 했잖아. 어제 다른 거 수업했는데 얘는 참고로 저희 그 교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자, 원 위에 점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 직선 위에 점 두 개가 있고요. 그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거는 요 점 세 개 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 넓이가 또 바뀌겠죠? 그때마다 가장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함수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간단히 그려볼 건데 정확하게 그릴 때가 있고 대충 그릴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좀 정확히 그려볼 때는 언제냐면 요럴 때 넓이 같은 거 부르면 가급적이면 정확히 한번 그려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다시 이런 넓이 같은 거 물어보면 왜냐면 이제 가끔 이게 이제 좀 대충 그렸을 때 이게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게 안 보일 수가 있거든. 자, 한번 정확히 그려볼 건데 자, 먼저 원의 방정식 자, 요 원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심이 0,0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이 정도. 그리고 이 친구 직선 그릴 건데 중학생 때 배우신 대로 이제 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태고 문제 읽어보시면 먼저 A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고요. 그리고 B랑 C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느낌 좀 보고 싶으니까 당연히 몇 개 좀 찍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어 주어라. A라는 점이 예를 들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그럼 BC가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가 어쩌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그냥 삼각형이면 BC는 무궁무진해. 이렇게 뭐 BC 찍을 수도 있고 너 마음대로 BC. 근데 A가 찍히는 순간 이 문제는 BC가 자리가 되게 자유로울까? 좋나?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정삼각형은 생각보다 좀 조건이 빡빡해요. 사실상 A가 정해지면요. 그거 아세요? BC는 자리가 거의 고정이에요. 어떻게? 대충 눈대중으로 보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게끔 이 BC를 찍어줘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찍을 수가 없다고. 무조건 자리가 정해져. 이해돼?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A가 그래 요기쯤이라고 치면 이번에 정삼각형 만들 수 있겠지. 적당히 만들어 볼게. 적당히 이런 식이면 정삼각형 만들어질까? 이해돼? 그럼 자 이번 문제는 뭐 자, 그때 최소값을 구하래. 느낌 오는 거 있어요? 자, 점 A가 어디에 지켜야 될까? 여기 제일 가까운 데니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결국 그 문제로 바뀐다는 거야. 자, 어떤 문제요? 결국 최소가 된단 말이 이게 이제 느낌이 오잖아. 이렇게 찍어보니까 A가 여기서 멀어질수록 점점 커져. 제일 가까워야 돼. 즉 제일 가까울 때 이때가 뭐다 일단 최소가 되고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직선과 요 점 사이의 요 거리 구하는 건 저희가 배웠단 말이야. 보통 어떻게 구하죠? 여기를 원이랑 거리랑 보통 뭐 DR로 표현하잖아. 이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저 자리가 D 빼기 R로 구할 수가 있어. 이해돼? 그래서 D 빼기 R로 여러분들이 요 정삼각형에 뭘 구할 수 있다고? 일종의 이 높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정삼각형 높이. 그리고 자, 이제 좁이가 나왔다고 치면 자, 이 문제는 실제로 넓이까지 구하셔야 되거든요. 혹시 이 높이 구해본 이거 나온 친구 있어요? 뭐 나왔어요? 도와줄래? 혹시 뭐 나왔어요? 귀찮았죠? 그냥 할까요? 루트 2분의 6 빼기 아니잖아. 금방 하네. 자, 그럼 요게 이제 3루트 2니까 이게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우리가 정삼각형의 높이가 나오면 혹시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을 A라고 두면요.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리고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절반으로 쪼개질 거란 말이야. 뭐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A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 그럼 A 값이 나오면 이 문제의 뭐 넓이는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질문 받을게요. 동료 얘기 듣고 다들 시험 공부하느라 그러신 거겠지? 그래, 뭐 어쨌든 뭐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간단히 그려보셔야 이런 형태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네. 어떤 좀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문제는 정삼각형의 핵심이다라는 거지. 혹시 윤아는 질문할 거 없어요? 혹시 이 대단한 문제는 질문 다 하셨나요? 그러면 조원아? 이거 하나요? 나머지는 뭐 대표 문제일 거니까 그냥 푸시면 되겠죠. 자, 또 질문 해주세요. 몇 번째나 질문 계속. 자, 또 질문 해주세요. 수능 기출 문제 4번 이제 어렵게 또 왔죠. 어제 다른 반은 이 원쪽 문제 다 풀어준 것 같아 내가 뭔가. 자, 4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뭐지? 이 4번 맞나요? 예. 자, 이 문제는 일단 읽어보니까 좌표 부분에서 1,4를 마이너스 2,a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까지 끊어볼게. 자, 제가 왜 끊었을까요? 조은아. 자, 우리 실제로 평행 이동 알 수 있나? 자, 여기까지 끊고 평행 이동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 점을 저렇게 옮겼다는 거는 점을 옮긴 거니까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특히 평행 이동을. 여기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혹시 앞에 4번인가요? 이거 오늘 좀 남은 거는 제가 그 다음 주에 직전 대비 주원이는 원래대로 수업한다고 했잖아. 그때까지 과제를 드릴 거니까 자, 요거 하긴 저는 그 문제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보다도 난이도가 있었어요. 자, 이 4번 문제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2차 함수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여기까지 끌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끊고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조원아,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위의 점이라고 나오면 이 중심을 뭐라고 줄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뭐라고 줄까요? 이거는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문장이 들려 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중심을 a, a 제곱이라고 줄게. 그리고 자, 특별히 원에서는 이런 게 하나의 유형이에요. y축에 접한다. 즉 반지름이 얼마나 얘기예요? 자,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을 중심으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자, 일단은 그냥 a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a가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까먹으신 거 아니죠? 절대값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론상 뭘 만들 수 있다? 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맞나요? 지금 제가 검정 색깔로 필기하는 내용들이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자, 일단은 저기까지 끊고 저는 원의 방정식을 좀 만들겠습니다. 절대값 관련 상식인데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뗄 수 있어요. 이렇게 식을 만들었고 그 다음 문제에서 이 원이 누구랑 이 직선과 접하더라. 자, 여기까지 끊고 또 할 게 있네. 그럼 접한다 나왔으니까 어떻게 식 만들면 접하더라. 보통 뭘로 끝내죠? 접한다? 뭐네 뭐 접선할 때라는 거 보통 많이 쓰는 거잖아요. 혹은 뭐 위치 관계에서 접한다. 보통 어떤 식 써요? 뒤는 아니다. 요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이거 쓰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D 구해야 되니까 식을 반대편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리고 D 한번 구해보시면요. 2분의 절대값. 여기에서 이제 요 중심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식의 모양이 좀 안 예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해요. 이렇게. 오른쪽에는 반지름. 얘도 엄밀히 말하면 그냥 A라 쓰면 안 되고 절대값 A라고 써야 됩니다. 4분입니다. 2분에 맞지 않아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루트 4잖아요. 2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혹시 뭐 잘못했나요? 이게 3 더하기 2잖아. 4가 루트 안에 들어가니까 2가 되겠죠. 아, 왜 그래? 저 아직 괜찮아요, 아직이라. 자, 요렇게 일단은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냥 저는 쭉 그냥 물 흘러가시는 거고, 여기서부터 어려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할 때 여기서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어떻게 따라갈까. 자, 일단은 사실 여기서 좀 더 할 수 있긴 해. 이제부터 얘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여기서 이제 제곱을 한다고 배웠잖아. 물론 이 문제도 제곱을 하는 방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상상돼 얘를 제곱해야 되거든. 이게 1학기 때 배웠지만 좀 많이 커져요. 4차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고 자, 이 절대값을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원래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은 제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은 보통 루트라는 게 같이 있으면 제곱을 하면 딱 좋아. 근데 얘는 절대값밖에 없잖아. 이럴 때는요, 오른쪽에 한번 써드릴게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절대값 관련 한 가지 또 상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뭐 곱하기가 있지만. 자, 요런 상황이면 자, A, B의 관계는 사실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야. 어떤 관계? 첫 번째는 여러분들 둘 다 이렇게 그냥 똑같을 수도 있죠.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일 수 있냐면요. 이런 관계일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결국 절대값이 같다는 거는 정말 똑같거나 딱 부호 차이 정도예요. 이거 두 개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자, 어떻게 풀자고? 자, 여기서 절대값을 풀 건데 한 번은 그냥 같다라고 둘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은 그냥 같다라고. 그냥 같이 썼잖아요. 한 번은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같다라고 둘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부터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루트가 같이 있으면 또 이게 또 이제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절대값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지원할게요. 자, 두 가지 가능성이 나왔잖아. 그치? 자, 먼저 두 가지 가능성이 나왔는데 한번 일단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이항해 보시면요. 아, 이거 어제도 이렇게 써갖고 되게 불편했는데. 학습 능력. 자, 여기 지금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2번에서도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약간 보시는 것처럼 약간 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생겨요. 나머지 똑같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래라면 어떻게 하는지를 상상해 볼게. 원래라면 이게 방정식이 좀 풀려가지고 실제로 A 값을 구할 수 있지. 맞아? 다시 원래 이 방정식이 풀렸다면 실제로 풀어서 A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A가 이 문제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반지름인데 사실상 그 A가 여기서 반지름 역할을 해줄 거야. 일단 이해돼. 즉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이해해야 돼. 마지막 다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지금 반지름을 구해야 돼. 반지름을 AB라고 하려면서 저 AB가 뭐냐면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포인트가 있네. 원래 A를 썼으면 안 돼요. 여기 A를 쓰고 있거든. 어쨌든 이 A랑 저 A는 다른 A예요. 자 어쨌든 지금 어차피 여기서 원래 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여기서 나오는 이 근이 뭐라고? 이 근들이 어차피 지금 반지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야. 이제 이 A가 제가 반지름을 이렇게 줬단 말이야. 이해해? 근데 이 식이 지금 두 개가 나왔단 말은 이론상은 두 개씩 네 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둘 중에서 한 개를 거를 거야 지금부터. 둘 중에서 한 개 안 되는 쪽이 있다는 거야. 자 그거를 뭘로 판단할 거냐면 지금부터 한번 오랜만에 판별식 다들 아시죠? 한번 판별식을 좀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A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자 판별식을 이용해 보시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나요? 판별식. 자, 판별식을 갑자기 쌤 왜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포인트야 일단. 그러니까 뜬금없긴 한데 이 문제는 둘 중에서 한 개를 걸을 수가 있는데 그걸 판별식으로 걸을 수가 있어요. 자, 얘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는 주어나 양수야, 음수야? 이거는 양수죠. 양수란 말은 여기에 실근이 두 개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 위에 있는 이 친구의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이 판별식에서 뭐가 생겨버리냐면 요건 이수야, 양수야, 음수야? 자, 음수지. 여러분 판별식의 음수란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은 없어요 지금. 이해돼? 근데 결국 A는 반지름이니까 실수가 나가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걸립니다. 이제 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거르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자 이제 마무리는요. 즉 어쨌든 위에서 말했지만 요거의 근을 구하시면 그게 뭐라고? 반지름이다. 결과적으로. 근데 구할 수 있다면 여기 대입해서 반지름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얘를 풀면 안 될까요? 풀어보시면 어려울 거예요. 뭔가 막 이상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마침 마지막에 묻는 게 반지름을 AB라고 하고 그 두 개를 뭐 하게 시켜요? 곱하게 시키지. 즉 어쩌면 이 두 근을 곱하게 시킨 거야. 즉 뭐 쓰라는 얘기예요? 근계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근계수로 끝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을 구하시면 그게 뭐다? 위에서 말하는 AB가 돼요. A분의 C니까 이게 2가 되고 이 자리에 2를 대입하셔가지고 정답이 나온다. 정리해보세요. 제가 색깔로 이제 오늘은 색깔 3개만 쓸게요. 색깔로 열심히 구분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검정색까지는 대충 요기를 잘 따라왔으면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여기예요. 이 절대값을 제곱을 하시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지 말고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두 가지로 쓰면 두 개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개가 다 말이 되면 그럼 엄청 많이 나와 근이. 근데 반지름은 딱 두 개밖에 없거든 문제에서. 뭘로 골라요? 이제 뜬금없지만 판별식을 써보셔야 돼요. 왜 둘 중에 하나가 허근이 나옵니다. 위에서 허근이 나와서 밑에 있는 저 방정식에서 실근 두 개가 나와요. 이거보다 크니까. 근데 이번 문제는 실근을 정말로 구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 근의 공식을 써봐도 좀 이상한 식이 나올 거예요. 물론 구할 수 있긴 해. 좀 이상하다고 해도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마지막에 묻는 게 이 반지름을 곱하라고 했고
그 반지름이 요 방정식의 근이란 걸 인지하셔야 돼요. 사실상 이제 근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곱을 이용해서 a 곱하기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실수한 거는 여기 원래 a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다시 풀었다면 제가 c라든가 다른 거 썼을 것 같아요. a를 쓰니까 요 a랑 다른 a예요. 원래 저 a는 지금 반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a는 그냥 이 위의 점을 제가 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도 어제 질문 처음 나왔을 때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수업 준비할 때 보통 이제 풀어보기도 하지만 좀 대충 사이즈를 보는데 얘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교시 질문을 받고 2교시에는 원래는 제가 작년 기출항 풀어본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오늘 그 저녁에 오시는 그때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기출에 남은 게 급한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또 질문해주세요. 6번이요. 네. 자, 다음 장에 있는 6번 문제입니다. 저 미리 말하면 어제 다른 가지고 다 풀어준 것 같아요. 월에 1교시. 오늘도 뭐 질문 다 하셔가지고 특히 이번 수능 기출은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뒤에 도형의 이동도 생각보다 쉬워요. 거기는. 자, 6번 문제는요. 문제가 기네. 자, 읽어볼게요. 자, 좌표 평면이의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자, 여러분들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도형 원파트는 그리시면 좋아요. 3,4가 대충 여기쯤 있을까? 자, 이 3,4를 지나는 직선은 동현아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지나는 건 무슨 말인 거 아세요? 일반적으로 저만 개로는 직선을 못 결정합니다. 엄청 많다는 거지. 그럼 제가 엄청 많은 것 중에 몇 가지 한번 그려볼게요. 왜 좀 느껴봐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 아침이라 컨디션이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 요것도 이제 그런 직선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 뭐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 뭐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네요. 일단 세 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직선 중에서 자, 이 문제는요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 원점. 자, 여기가 원점이잖아. 여기서부터 거리를 잴 건데 거리가 가장 먼 직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이 직선을 구하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그 흔한 문제로 바뀌어요. 그 원과 직선의 거리 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문제로 바뀌는데 이 직선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야. 자, 한번 느껴봐야 되니까 여기 필기한 거 한번 거리를 재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어떻게 재는 줄 아세요? 동현아? 보통 거리를 말하면 어딜 말해요? 자, 여러분들 보통 이런 걸 거리라고 하나요? 이런 거? 이렇게 이 거리예요? 이요? 자, 원래 거리의 뜻도 중1 때 배우는데 자, 거리란 건 원래 뭘 말하냐면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에서 점과 선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해요. 즉 제가 그린 이 예시에서 파란 색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여기가 거리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럼 혹시 빨간 색깔도 거리 구할 수 있을까? 여기 점에서 여기 이 정도가 거리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 원점에서 검정 색깔 거리 한번 재볼까? 이 정도가 거리겠네. 자,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제일 길어요? 누가 제일 최대예요? 이 세 개 중에서 검정색이잖아. 근데 자, 이것보다 더 먼 거리의 직선이 있을까요? 있을 거라는 거지. 자,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들을 좀 그거 하기 위해서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이 검정색보다 조금 더 먼 거리 만들어 드릴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자, 이렇게 좀 옮겨볼까? 이렇게 옮기면요, 혹시 얘보다 얘가 조금 더 먼 거 아세요? 물론 제가 그린 그림이라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멀게 만들 수가 있어. 이해돼? 그럼 언제 제일 멀까라는 거야. 를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뭐 외우던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시간 없으니까 바로 결론 말하겠습니다.
가장 멀 때가 언제냐면요. 가장 멀 때가 언제냐면 여기다 덧칠까요? 색깔이 없네. 자, 요 원점에서 요 3,4까지 선한계 그을 수 있죠. 선한계 그을 수 있잖아. 일단은 이 거리가 제일 멀어요. 결론적으로. 이 거리보다는 다 짧아. 모든 점들이. 그럼 이 거리가 제일 멀 때의 직선은 언제라는 얘기야? 이거랑 수직일 때가 제일 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이제 그 수직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예요. 다시 이 문제는 이제 직선을 그냥 안 주겠다 문제고 그럼 저 가장 멀 때가 언제인지를 고찰하자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수직일 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건 이제 이 직선을 구하실 겁니다. 수직일 적분과 여점한 게 나와 있으니까 이론상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빠르게 해보자면 이 친구의 기울기가 계산해 보시면 3분의 4거든요. 이 친구의 기울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1학기 때 배웠죠? 수직일 조건 이용해서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요 점을 지나잖아. 요 기울기랑 요 점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해돼요? 자, 식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사실 뭐 이런 공식도 존재하는데 이거 아는 친구는 이걸 쓰시면 되고 이걸 모르는 친구는 그냥 매번 그렇게 이렇게 식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셔가지고 B값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 문제의 어려운 포인트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저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멀 때가 문제겠지. 계산해 보시면 4분의 9 더하기 이거니까 4분의 16인 4분의 25인가요? 요게 뭐다? 이제 L입니다. L.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이 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보통 저희가 아는 뭐 D 빼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 같은 걸 이용해서 끝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해하시겠어요?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겠지. 애를 어떻게 주고 하는 건지. 자, 또 274쪽 18번 예. 이 문제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뭐 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위에 이제 가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A라는 집합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요 근래에 이런 나조건 종종 보지 않을까요? 이런 나조건. 제가 뭐 도미노라든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나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A를 좀 한번 나열을 좀 해볼게요. 이 A에 들어있는 원소를 좀 나열해 보시면 사실 이 문제는 그냥 그걸 통해서 그냥 쭉 풀 수 있긴 해요. 자, 일단은 가조건에서 A 안에 인수야 처음에 뭐가 들어있대요? 이 첫 번째 도미노로 비유하자면 첫 번째 블록은 알려줄게요. 자, 1입니다. 그럼 두 번째 원소를 알 수 있을까? 이제 나조건을 이용하셔야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잖아요. 처음 보시나요? 우리 RPM에도 있고 라센에도 있고 얼마 전에도 이런 도미노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치? 자, 즉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A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이제 요거가 되면 이것도 된다고 했으니까 참이라고 했으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자, 요게 나오면 또 그 다음 거 할 수 있나? 혹시 계산 가능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못 푼 친구 중에서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었는데 요 자리를 못 하겠어요. 뭐 그런 친구도 나오더라고요. 못하면 안 되죠.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딱 생각해도 돼? 가능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럼 3분의 2를 대입하면 암산되세요? 얼마 들어있을까요? 5분의 3. 자, 제가 왜 하나 더 해봤냐면 혹시 뭐 규칙이 있나 궁금했는데 근데 여기서 규칙이 깨집니다. 규칙은 딱히 없는 거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겠죠. 이해돼?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이 정도 하면 그냥 대충 이제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먼저 기억은 마침 몇 개 했는데 이 문제 만드신 분도 몇 개 해보라는 의도에다가 해봤더니 3분의 1은 들어있네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니은. 니은의 경우 사실 어쩌면요, 그냥 방금 우리가 희수야, 방금 우리가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해봤잖아. 그쵸? 그거를 그냥 여기 n분의 n 가지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방금 했던 이 작업을, 방금 했던 이 숫자로 한 작업을 그냥 n분의 n으로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요. 그러면 니은 맞을까요? 니은도 들어있을까요? 들어있네요. 보고 있잖아요. 이해돼? 왜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 방금 숫자로 한번 해보셨잖아요. 저거니까 저기라도. 당연하죠. 네. 그냥 숫자로 한 걸 저걸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틀리면 사실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어떤 공식을 배우든 뭔가를 배울 때는 항상 말하죠. 꼭 숫자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문자든 숫자든 심지어 여기다가 뭐 가를 넣어도 할 수가 있다고. 이해돼? 자, 그래서 어쨌든 맞네요. 니은 맞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자, 우리가 위에서 구한 요 A 이 친구죠. 얘랑 자 G. 자, G가 누구냐면 맨 위에 보시면 G 안에는 누가 들어있다고? 정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낌 안 오실까봐 G 안에는 이런 식의 정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교집합하면 이수야 1 맞을까? 혹시 몇 번을 들리신 거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아예 손을 안 대신 거예요? 시험 때 손 안 대실 거예요? 는 아니죠. 자,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냥 사실 맞춰줘야 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자, 또 질문하세요. 여기 온 김에 뭐 중단원도 질문해 보시고요. 근데 집합과 명제는 중단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중단원이신가요? 아, 대단원이요. 24번이요. 죄송한데 이거는 아까 영상을 찍어놨을 때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늦게 와서 못 들은 거야. 알겠지? 자, 이거는 저를 탓하지 마시고 일찍 보세요. 아시겠죠? 자, 대단원 24번 문제는 제가 영상도 찍어놨으니까 어제 다른 반 수업 시간에도 질문 나와서 그 영상을 보시든 오늘 걸 보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 교재에서 혹시 주원아 기억 안 나? 이거 본 거? 혹시 유난히 기억나세요? 이거 저희 교재에 정삼각형 문제가 있었는데 예전에 한 번 비슷한 거를. 자, 질문 받을게요. 몇 번이요? 수능 기출의 3번이요. 아이고 왔다 갔다. 자, 수능 기출의 3번 좋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수능 기출의 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어디가 어려운 포인트냐면, 일단은 또 제가, 그러니까 제 역할이 그거잖아. 제가 그냥 답안지를 줄줄줄 읽으면 여러분들이 뭐 제 수업 들을 이유가 없죠. 혼자 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편하게 좀 해드리는 거고, 저랑 오래 하시면 어쨌든 저는 그래도 나름 한결같이 수업을 해요. 어떤 뭐, 막 바꾸진 않아. 내 마인드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그냥 똑같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제 마인드는 항상 어떠냐면 일단은 다 읽어봅니다. 자, 읽으면서 그때그때 끊어읽기 하시면서 할 거 있으면 할 거예요. 알겠지? 자, 이 그림을 볼 건데 자, 위에 보시면 그림 안에 없는 설명으로 첫 번째 이 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A라는 점, 그리고 B라는 점, 그리고 C라는 점은 모르네. 이렇게. 그리고 이 원점은 원점이니까 이미 아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잖아.
요 ABC에서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각 ACB의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날 때 있잖아. 자, 저 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각 ACB가 여기거든요. 요거를 자, 이 선이 줘나 뭐 한다고 지금? 요 각을 뭐 한대요? 이등분한대요. 동일합니다. 자, 지금은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거를 들어봐. 너네가 어쨌든 필기하면서 들으면 자꾸 맥이 끊겨요.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통 기호로 요런 기호가 있어요. 요게 이제 2등분 맞아요. 각의 2등분.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 딱 갈립니다. 뭐가?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지난번 시험 범위에 내분점 할 때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때 내분점과 분감이 좋거든요. 자, 이 문제는요, 위에 필기할까요? 자, 중학교 2학년 여러분 닮은 때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자, 중2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내용 하다 보면 은근히 이 중2 때 도형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배운다면, 사실 이제 지금 현역 중2 학생들은 요 그림을 딱 주면 이제 또 바로 하겠지. 아, 이거 뭐 하라는 얘기구나. 자, 이런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 자, 이 그림이 나오면요, 결론입니다. 자, 이거 대 이거는, 자, 요거 대 요거랑 같다라는 어떤 비율을 하나 배워요. 다시, 중학교 2학년 때 요런 비율 하나를 배운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자마자 이 비율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요, 틀려야 됩니다. 이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해했는데 이걸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게 없어. 그래서. 자, 이건 어쩌면 그냥 죄송한데,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으셔요 머릿속에. 이게 탁 나오면 마음에 팍 해야 되는데 이게 팍 안 되면 이제 틀리셔야 되죠. 자, 이해했으면 여기에도 이제 요거 대 요거 대 요거라는 비율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지. 자, 한번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A, B, C와 O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한 번 더 써드릴까요? 자, 이제 요 비율을 이해했으면 AC 대 BC는 자, 뭐랑 같다고요? 저기 있는 A5 대 B5랑 같다고요.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약간 뭐랑 연결되냐면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뭐 그리는 도형할 때 이제 이런 어떤 비율 가지고 막 이제 했던 그런 느낌으로 쭉쭉 여러분들이 이제 할 것보다 이걸 이제 간단히 해줘야 돼. 뭐를 이용해서? 이 점을 이용해서 다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비례식 푸시고요. 점 이용해서 쫙 내려가시면 맨 밑에 뭐가 생기냐면 어떤 AB에 관한 식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해돼? 맨 밑에 AB에 관한 식이 하나 생긴다라는 거야. 자,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 답안지에 있는 식을 좀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얘를 정리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AB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자, 그 식이 심지어 이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하나 생길 거다라는 거지.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자면, 자, 지금 AB가 뭐였냐면 C라는 점이잖아. 결과적으로 이 C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 이 원 위에 C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돼? 여기 어쩌면 지금 C가 그리는 도형인 거야. 어쩌면 써드릴까요? 어쩌면 이게 지금 뭘 구한 거다? C가 그리는 도형을 어쩌면 구한 거고, 아, C가 요 원 위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마지막에 묻는 걸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건 뭐냐면요. 자, 이 점치랑 직선 AB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문제로 끝납니다. 어쩌면 이제 이 원과 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어서 해야 될 건 뭐야? 그럼 당연히 이제 이어서 해야 될 거는 직선 AB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 보셔야겠죠. 일단은 점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이론상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치? 중학생 때 배운 것처럼 기울기 먼저 구하시고요. 기울기가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것.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원점을 지나거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좀 많이 예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는 사실상 이 직선과 누구? 이 원 사이의 거리의 뭐를 구하자? 최대값을 구하면 이 문제가 끝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원위에 C가 있다고 했잖아. C랑 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에서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 자, 그게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또 이제 그려보시려고 해본 친구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자, 그게 뭐냐면, 자, 이 원, 자, 여러분 중심이 마이너스 6,10인 거 아세요? 자, 이 원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6,10인데 이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왜?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 중심은 지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게 지금 이 원이라고 칠게요. 요게 지금 요 원인데 이 중심을 얘가 지금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직선과 이 원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가장 최대인 거 누굴까요? 그러면 자, 또 반지름을 이제 정답이 문제. 여러분들이 거리가 뭔지 모를까봐 이런 걸 거리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가장 멀 때는 이 문제는 이게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반지름, 요때가 가장 거리의 최대가 될 때라는 거야.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제 반지름이니까 요거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거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거야. 이 콧구멍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못 돌리면 이 문제는 손도 못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혹시 기억나? 이런 그리는 도형 문제에서 이런 비율을 줄 때가 있었거든. 어차피 이번 문제는 이것도 그냥 안 되겠다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저희가 그 잡취 구하는 것처럼, 그리는 것처럼 쭉쭉 이제 간단히 해보시면 AB에 관한 식이 나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C가 지금 그리는 게 이거라는 거고, C가 지금 여기 원이 있다는 거예요. C는.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건 이 직선과 요 원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최대값. C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쌤분들이 저희 배운 것 중에 이거는 안 돼요. 자, 그거 아세요? 이것도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이건 거 아세요? 왜? 지금 D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상황에서? 그럼 이 상황에서 D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원에서 D라고 불리는 거는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얘 지금 거리가 얼마예요? 이 0이야 지금. 지금 중심을 지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리가 0일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좀 이렇게 떨어져야 거리 D가 생길 거 아니야. 떨어져야 D라는 게. 이해돼?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중심을 지나가니까 D가 애초에 없다고요. D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려고 한 친구도 사실은 풀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D 플러스 R로 풀어도 똑같이 정답은 이게 나왔을 거고, 어쨌든 중심을 지나는 거 알았어도 정답은 저희 나왔을 거고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 풀어도 끝나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를 기억해야 이 문제를 다시 풀 수 있어요. 알겠지?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어제 다 다들 사람 마음 똑같나 봐. 다 지금 나오고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잖아.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좀 많이 바꾸면 어떡해요? 여러분 많이 안 바꿔, 못 바꿔. 죄송한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보통 미리 말하자면 이제 오늘 오후에 작년 문제 한번 풀어보실 건데 여기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 숫자를 안 바꿀 때도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이게 숫자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잘못한 문제가 이상해져버려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바꿀 수 있게 생각하면 안 돼. 못 바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오면 그대로 나올 거야, 거의. 혹은 숫자만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이런 포인트만. 그러니까 암기하시라고요, 전부 다. 자, 또 5번이요. 자, 이 문제는 이거 뭐냐?
이게 또 뭐 원한 게 나와 있고 이건 매번 정들라 그래요. 자, 일단은 제가 그림만 볼게요. 또 그림 안에 없는 것들은 채워 넣겠습니다. 자, 위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일단 원의 방정식 나와 있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니까 당연히 이 원의 방정식을 원방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위에 써있구나. 써있네요. 그리고 자,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fx, 자, 1차 함수로 보이는 게 하나가 여기 지금 2, 4분면 위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2, 4분면 위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해돼?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건 좀 뜬금없지만 f-f를 구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쨌든 접선 관련 문제 맞을까? 동일아? 자, 이 문제는 접선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 일단은 이게 접선이니까. 그럼 자, 내가 계속 말하지만 접선에는 저희가 세 가지 유형을 배웠잖아. 자, 세 가지 뭐 있죠? 첫 번째, 위에 점을 줄 때. 두 번째, 좁할 때가 뭐예요, 갑자기? 그 밖에서 그을 때. 자, 세 번째. 자, 그럼 세 번째 뭐예요? 방금 바깥은 말했고 위에 점, 바깥 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또 뭐를 줄 때가 있잖아요. 기울기를 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딱 물어보면 그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아, 대충 이걸 배웠다라고. 자, 그럼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 문제도 접선 관련 문제라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그 셋 중에 하나로 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굳이 고르자면 무슨 유형의 접선 문제입니까? 자, 위의 점으로 느껴지세요? 왜? 어쨌든 문제에서도 이 점 P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잖아. 자, 이 문제는 도입부가 뭐다? 여기 있는 점 P가 위의 점이고 자, 이 점을 이거라고 하자. 로 시작하는 부분을 암기하세요. 네. 자, 암기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셋 중에 하나면 이제 기울기는 아닐 거 아니야. 기울기 어디 있어요? 바깥 점이 어디 있어요? 위에 점이잖아. 위에 점이 뭐라 안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몇 가지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는요. 요게 지금 어쨌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저희가 옛날부터 위에 점 나오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나요? 원래 위에 있다, 지난다 다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중학생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관계를 먼저 킵할게요. 쓸지 안 쓸지 모르겠고 쓰지 않을까요? 첫 번째 식. 그리고 두 번째 식은요.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위의 점을 뭐라고 뒀잖아.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기본형일 때 혹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기억나세요? 공식?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ax 더하기 by는 얼마다? 25다. 자,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에요. 쟤를 둬야지 접선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그리고 이 식을 좀 예쁘게 정리도 할까요? 반대편으로 2항에서 나누기 b 하시면 어쨌든 이 정도가 최선이에요. 더 예쁘게 힘드니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거 있잖아. 마지막에 묻는 게 f-5랑 f5를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이 식에서 하면 되겠죠. 요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fx잖아요. 요 식을 지금 fx라 둔 거니까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f-5 곱하기 f5를 하시면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냥 얘는 아직 AB를 안 구했는데요. 일단은 한번 어쨌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뭐 더 할 게 없어 보이니까. 실제로 한번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보시면요. 이렇게 통분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5를 넣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곱하기 이번에 x에다가 5를 넣어보시면요. 이렇게가 되거든요. 지금 대입을 한 거예요. 이건 지금 요거 두 개 통분한 거고요. 이렇게. 자, 이제 뭐 하자? 곱해보세요.
자, B제곱분의 분자가 합차거든요. 분자가 합차하면 전개해 보시면 625-25A제곱 맞나요? 이렇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분자를 25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자를 묶어보시면 우리가 아까 하나 구해놓은 것 중에 요 식이 있잖아. 요 식을 이용해서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A를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B제곱은 25-A제곱이죠. 그래서 요 자리가 B제곱이 돼요. 그래서 약분되면서 이 문제가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풀 때는 내가 어디를 떠올릴까? 제가 실제로 수업 준비할 때 마음가짐이야. 왜 제가 지금 막 다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나는 이제 요거만 기억하면 나는 이 문제를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이제 그 다음은 할 걸 한 거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는 거. 위에 점을 A, B라고 두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시고 또 질문 받을게요. 이제 원에서는 적당히 나올 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마 뒤에 여러분들 그 10번이랑 11번도 질문 안 하세요? 그 뒤에 10번, 11번 주원아 괜찮았어? 그거 두 개까지. 왜냐면 좀 딱 봐도 일단은 좀 정이 없잖아. 저런 거는 이제 딱 봐도 좀 어려운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저 두 개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혹시 질문이 더 있는 친구는 오늘 오후에 오시면 다시 말하지만 일단 교과서 풀어보신 거 간단하게 질문 받고 많진 않을 것 같아. 질문 받고 저희 기출 풀고 6시 반에 끝나잖아. 그때 제가 좀 시간 여유가 돼요. 원래 그 다음에 고의 수업인데 몇 명 안 되고 걔네들은 그냥 한 명씩 그냥 봐주는 그런 식이라 그때 남아 계시면 더 설명드릴게요. 되겠죠? 그리고 어제 나름 해보니까 어제 조금 더 오버해서 했더니 뒤에 제가 설명을 오늘 미리 말할게 4문제를 설명할 게 있어. 무조건 해야 될 게 4문제가 있어요. 어려워 얘네들. 그거를 다 하기에 조금 시간이 빠듯하더라고. 문제당 거의 10분씩 걸려요. 이게 뭐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사실 제가 이제 1학기 때 자이스토리 풀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특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모의고사 지금 몇 번 봐왔잖아. 그치? 모의고사에서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언제쯤에 한 16번에서 한 18번 사이에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 게 이런 식의 빈칸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의 빈칸 문제가. 그리고 자, 제가 1학기 때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이런 빈칸 문제는 사실 약간 눈치 게임. 여러분 혹시 눈치가 좀 있으세요? 좋아나? 네. 어디 가서 눈치 있다는 얘기 들어? 아니면 눈치 없다? 저의 눈치 없는.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좀 살면서 눈치가 있으면 좋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 게임.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요, 또 제가 이제 요 근래 이제 요런 문제들한테 비유하는 데가 있어. 여러분들 어쩌면요, 이 빈칸 문제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 뒤에 답안지 있잖아. 답안지. 그 답안지 해설지에서 한 2개 정도를 비워놓은 거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2개를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를 묻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진짜 쉬워요. 왜? 어쨌든 앞뒤에 몇 개 나와 있으니까 진짜 눈치껏 채울 수가 있거든. 그리고 아마 이 문제 풀어본 친구 알겠지만 이 문제는 유나야. 혹시 한번 풀어봤어요? 자, 가랑 나중에서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얘는? 사실 얘는 나가 더 어려워요. 가는 사실 바로 위에 보시면 하나 시키는 게 있어. 그걸 하면 되는데 나가 약간 이제 두루뭉술하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나를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부터 볼게요. 자, 이런 빈칸 문제는 사실 어떤 경우는 진짜 위아래만 보셔도 돼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좀 흐름을 쭉 따라오셔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대충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근데 이번 문제는 자, 가부터 볼게요. 가가 이 식이 나왔잖아. 요 자리가 이제 빈칸이고요. 여기가 뭐냐는 거야. 근데 바로 위에 문장 보시겠어요? 바로 위에 문장 보시면 한 가지 시키는 게 있어. 자, 읽어볼게요. 점 D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D는 R이다 맞나요?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잖아.
그게 R이 돼요. 그래서 얘는 쉬워요. 이거 하면 됩니다. 이 식을 그냥 그대로 세워보시면 요 가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D 한번 구해볼게요. D 구할 때는 이렇게 식을 바꿔주시고요. D 구하는 공식은 뭐다?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절대값. 자, 여기 있는 요 점에서니까 여기다가 D, 0 저기다가 D, 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MD가 되겠죠? MD. 여기 D, 0.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R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식을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으니까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약간 암산할게요. 제곱해서 분모를 양쪽에 곱해 주시면요. 요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요렇게 제곱해서 분모까지 곱한 걸 한 번에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자, 가자리 혹시 보이시나요? 가자리? 이제 저거랑 식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고 가자리 인수는 뭘까요? D제곱 곱하기 그냥 이게 가요? 네. 지금 여기가 D제곱 곱하기 뭐잖아요? D제곱 곱하기 뭐는 M제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가 나옵니다. 즉 가는 쉽다는 거야. 이해돼? 이 문제를 복귀할 때는 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 문제의 관건이야. 자, 나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비교해 보시면 쉬운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약간 바로 위에만 보시면 이거 했구나.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해서 좀 식을 좀 이런 모양으로 정리만 하면 돼요. 이런 모양으로. 근데 이제 자 나를 보시면요. 자 나가 볼게요. 나도 이제 여기가 비어 있잖아. 요거까지 구하면 끝나 이 문제가. 자 근데 나 바로 위에 보시면 또 어떤 말이 나와 있어. 근데 저게 어차피 힌트야.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게 어쩌면 또 결정적인 힌트긴 해요. 자, 이 나는요, 이 디귿이라는 식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잘 보세요. 기억과, 기억이 어디 있냐면, 이 식이죠. 이 친구와, 그리고 누구? C1의 방정식. 자, C1의 방정식이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얘는 더 위에 가보시면, C1이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즉, C1은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인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C1은요 충분히 식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C1은 원이니까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눈치 게임 들어갑니다. 이거 두 개 가지고 얘를 만드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도 상식 생각보다 내가 다시 보니까 따라갈 만한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자, 저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한 개 한 개 파츠를 볼게요. 자, 여기 y제곱 보이시나요? 뭔지 모르겠어. 저 두 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y제곱이 보이죠. 자, 여기에는 이미 y제곱이 있죠. 근데 여기 위에 빨간색에는 y제곱이 없어요. y밖에 없잖아. 그럼 동현아, 뭐 하고 싶어요? 일단 뭔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식을 양쪽을 제곱하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이런 눈치 게임. 그래서 원래 빈칸 채우기는 나중에 이제 수능 대비할 친구들은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하나의 유형입니다. 원래 빈칸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늘어요. 뭔가 눈치가 뻑뻑해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양쪽 식을 제가 제곱한 거예요. 이 이유는 이게 제곱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시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m제곱 a제곱이라는 게 나와 있어. 어떤 미지의 조건이. 근데 저 위에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m제곱이 물론 있긴 한데 뭔가 좀 이거를 만들기가 좀 그래. 근데 자, 이 식을 가만 보시면 여기에는 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조원아? 여기에는 얘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여기 양쪽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요 양쪽에다가 m제곱을 곱하시면 저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a제곱 m제곱이잖아. 여기다가 m제곱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눈치가 있으신지. 자, 한번 양쪽에다가 m제곱 곱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m제곱 a제곱 요 자리에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자 이제 우리는요 약간 느낌 오시죠? 이거랑 이거에 의해서 탄생한 거니까 여기에는 암묵적으로 약간 연립을 하라는 게 담겨 있는 거야. 연립이 원래 저 두 개가 만나는 거야. 지금부터 마무리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만나게 할 건데 혹시 이미 만난 거 아세요? 이미 약간 저게 이제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요 자리가 얼마게요? 요 자리가 딱 요거잖아 지금. 요게 이제 y 제곱으로 흡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간단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일종의 지금 저는 뭐 한 거냐면 연립을 하는 거예요. 대입법. 연립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모양들을 계속 봐줘야 돼. 나는 지금 저 모양을 만드는 중이야. 이해돼? 자 이미 오른쪽에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y 제곱으로 되어 있잖아. 그치? 여기서 보면은 이런 모양 만들어 주려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모양이 나와야 돼. 여기서 그쵸? y 제곱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나옵니다. 자 정리해 보세요. 이 문제는 이제 가나하면 끝나거든요. 밑에는 이제 가나 가지고 뭐 대입하는 그런 문제니까. 자 이렇게 따라가시라는 거야. 제가 설명드린 거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의 경우는 그냥 위에 있는 공식을 그냥 쓴 거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고요. D는 아니다. 나가 이제 좀 어려워 이 문제는. 나를 어떻게 따라갔냐면 어쨌든 바로 위에 이제 힌트가 나와 있다는 거야. 기억과 저식이랑 C1의 방정식 대신에 C1의 방정식은 만들어 오셔야 돼요. 그 맨 위에 첫 번째 문장에 중심이 나와 있고 반지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만든 다음에 이제 눈치껏 y 제곱 나왔네. 여기는 y니까 이렇게 제곱을 좀 해주고 싶고 요 자리에는 m제곱 a제곱 나왔네. 요 자리에 m제곱 곱해줘가지고 만들고 싶고 요식과 요식을 다시 한번 연립해서 y제곱 묶어주신다면 나조건이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자, 한번 정리해보시고 꼭 나오면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안 나와도 원래 빈칸 문제는 근데 이번에 빈칸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아니고 증명 문제가. 증명 문제 풀 때도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증명도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거는 할만해요. 이런 거.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그림도 이 하나만 일단 안 들어와. 안 들어와서 어제 다른 반에서 어떻게 했냐면 매년 수업하면 이것만 밀어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딱 보내놓고 그림을 좀 메인으로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두면 좀 아쉽지만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혹시 다들 읽어보셨나요? 잠깐 한번 읽어볼 시간 1분 드려볼게요. 일단 좀 감상 좀 해보세요. 감상 좀. 그러니까 원래 숙제로 드리는 거는 뭐가 있냐면 솔직히 너네들이 다 풀면 좋겠지만 보통은 그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좀 대충 읽어하고 보고 좀 끄적거려서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효과가 2배예요. 제 수업이. 그러니까 답안지를 봐도 마찬가지야. 그냥 보시면 효과가 별로 없고 진짜 고민하다가 너무 안 돼. 하나 봤는데 이제 딱 보면 알 거야. 여기가 내가 몰랐네. 그런 거. 자. 대박하네. 모의고사 특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엄청나게 빠른 이해력도 요구해요. 순식간에 다 이해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한번 해설해 볼까요? 이 작품에 대해서. 자, 이 문제는요, 여기에 또 잘린 게 하나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넣기 너무 작아서, 자, 여기에는 지금 세 원기둥 있잖아. 전부 다 반지름이 똑같은 그런 전시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자면, 여기에 지금 누가, 윤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P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여기 서가지고 여기 이렇게 세 개를 감상을 할 겁니다. 이해돼? 그리고 한번 가조건 보겠습니다. 뭐를 주는지.
자, 가족관 보시면요. 자, 우리한테 일단 한 가지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P라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가 2다. 그리고 하나 더. 얘는 그림 안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 여기가 수직으로 되어 있다. 요게 가족권입니다. 이런 것도 빠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게 5문장이라고 해서 5문장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알아봅니다. 이거 2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나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지금 A, B 사이로 언뜻 누가 보인다? C가 보여요. 근데 C가 자, 보시면 써있죠? C가 A, B에 가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쩌면요. 여기에 선 보이시죠? 이 선이 어쩌면 너네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 이 선에 좀 내가 지금 바라보는 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요거에 의해서 안 가려져야 돼. 즉 만약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가려지겠죠. 이게 안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즉 적당히 약간 멀리 있으면서 가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야. 이해돼요? 동현아? 자, 가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이제 묻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안 가려지면 적당히 어딘가 멀리 있을 거 아니야. 적당히 멀리 있을 건데 자, 마지막에 묻는 거는 점 P로부터 자, 여기로부터 이 C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거리를 잴 건데 이 거리가 뭐가 되는? 최소가 되는 값이 얼마냐.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 가려지려면 사실 이 C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 당연히 다 보이겠죠. 그치? 이렇게 멀리 있는 거 관심 없어요. 최대한 가까이 오라는 거야. 최대한 내가 다 보일 때까지 가까이 오는데 딱 그 이제 제일 가까울 때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문제 일단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요 근래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많이 했던 걸 한번 해야 돼요. 지금부터 예를요 좌표 옮겼습니다. 얘는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상황을 지금부터 좌표로 옮겨서 봐야 된다는 거야. 자, 한번 좌표로 옮겨볼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상황에서 왜 좌표로 가고 싶었냐면 먼저 90도라는 조건. 이게 이제 약간 좌표로 가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를 X축, 요거를 Y축. 이해돼? 90도라는 조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와 위에 반지름 나와 있잖아.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원 2개를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자,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자, 색깔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원을요, 제가 여기다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원을 지금 여기다가 표현해 봤고요. 자, 얘는 지금 자,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중심이 0,2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위에다가 쓸게요. 이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리는 거는요, 사실 제가 지금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를 그리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당히 이상한데 여기에 자, 이번에는 중심이 2,0이겠죠. 요 길이가 2니까 반지름이 1이니까 위에다가 쓸게요. 이 친구도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제가 사실 고백하면 이거를 처음에 발견 못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한 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두 식을 가만히 감상해 보시고 이 상황을 가만 보시면요, 힌트. 얘네 둘 사이에 하나 관계가 있어요. 이거 원 2개가 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그걸 처음에 발견 못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좀 부족한 게 그게 부족했거든요. 자, 어떤 관계가 있다? 자, 이러고 여러분들 이거 2개 y는 x라는 선에 대해 대칭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긴 모양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예뻐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이제 거리가 2 같다는 말은 이런 대칭이 된다는 거야. 실제로 대칭이라고 해보시면 이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x, y 자리 바꿔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걸 못 풉니다. 마무리가 안 돼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여기 있는 요 조건을 다시 놓을 건데, 저희는 지금 어디 서 있다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서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서 누가 먼저 C가 보여야 됩니다. 자, C가 보인다는 게 일단 어떤 조건이냐면, C가 보이려면요, 예를 들어 이런 데 있으면 주원아 C가 보일까요?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C가 다 보여야 돼. 가리는 거 없이. 안 되겠지. 자, 몇 개 이제 예상을 좀 해볼게요. 얘는 증명을 깐깐하게 안 할게. 예상해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이제 다 보이려면 C가 어떻게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있어야 돼, C가. 이해돼? 그러니까 C라는 게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를 벗어나면 C가 여기서 안 보여요. 다 안 보여요. 이해돼?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거야. 여기 위에 중심이 있다. 여기 요 라인에 어디에 있어야 돼, C는.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조건이 있잖아. 단순히 가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거는 방금 말한 이 조건이 맞는데, 하나 더,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최소가 돼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봐봐, 이렇게 뒤에도 보이겠죠? 보여, 이게 전부 다. 근데 이게 가장 최소가 되는,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냐는 거야. 자, 느낌 와? 결론입니다. 자, 최소가 되면서 다 보이시려면요, 결론적으로 이런 상태예요. 자, 열심히 그렸다. 이렇게. 이해돼? 자,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 먼저 중심이, 첫 번째 중심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시는 것처럼 요 두 원에 이렇게 접해야 됩니다. 요 두 원에 접하는 요런 상태일 때가 딱 이제 다 보이면서 최소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제 뭐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요 접선이 있겠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할 게 많은 문제야. 자,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 나와 있고, 요거 바깥점 유형으로 해서 실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 계산 뒤에서 구해온 걸 써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밑에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도 이론상 구할 수 있겠죠. 바깥점 유형으로. 그래서 구해보시면 이 친구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마무리는요. 자, 이 문제의 마무리는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A,A라고 둘 수 있겠지. 주원아. 이 문제 마무리는 너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른바 D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이 D1이라고 쓸게요. 이 D 하나 구하시고요. 그리고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도 D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요거 두 개를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A를 구하신 다음에 이 문제의 정답은 요 거리를 구하는 게 요게 정답이에요. 자,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일단 간단하게 스케치 도와드렸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된 문제입니다. 정리해보시고 5분 쉬었다 할게요.